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22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 급등 마감했습니다. 네, 좀 황당하죠. 네. PC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인베스팅닷컴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발표를 안 했어요. 다음 주 2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제가 PC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를 사실 못하겠다. 적극적으로 못하겠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 매수 신규 매수 얼마 안 했거든요. 네, 했던 것도 그냥 본전에서 팔아버리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었는데 와 이놈 새끼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빡 때리네요. 그래서 23일 날 발표되는 것으로 그래서 미증 시도 그런 거예요. 목요일 밤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어디였죠?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는데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텔레그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죠? 네 미증시 뇌피셜 전일 미증시는 PCE에 대한 우려로 고점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왔으나 그러니까 이날이죠. 네, 올랐는데 돌파를 못하고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애매하다.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애매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PC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살짝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차트에는 이 투자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요. 네.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안도랠리가 펼쳐진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안도검에 따른 급반등이 나온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한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죠, 여러분? 네, PC가 애초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목요일날 증시는 더 이쁘게 마감을 했을 것이고 저희도 국장을 대할 때에 더 많은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겠죠. 심지어 레버리지도 매수를 했을 수 있어요. 네. PC 때문에 매수 못했었는데 이게 참 많이 좀 아쉽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텔레로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 CPI를 믿을 수 없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10월부터 11월까지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있었죠. 네, 역대 거의 최장 기간에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통계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심지어 CPI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발표했던 거 11월 자료였었잖아요. 근데 10월 수치는 아예 뛰어넘었어요. 보시면 10월은 아예 발표가 없었습니다. 네, 엉망이었던 거예요. 음. 자, 두 번째, 비중이 큰 주거비 항목을 조사 없이 0%로 가정해서 산출했다라는 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증시는 그냥 급등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급등은 그 컨센서스보다 0.4%는 낮게 나온 데에 따른 어떤 환호, 그런 것들이 기대감, 아싸 하면서 금리나 환경이 갖춰졌다, 조건이 갖춰졌다, 라고 하면서 안도랠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황당하다, 이 말입니다. 예. 나온 배경을 보면 황당하다. 자, 그리고 데이터 수집 재개 시점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기간과 겹쳤다라는 것도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할인 기간이니까 상당히 싸게 사잖아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적게는 30에서 50, 60, 70% 한단 말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엄청 싸게 때린다고. 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게 나온 거죠. 네, 만약에 컨센보다 0.4%나 낮게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급반등이 과연 나왔을까? 여러분들? 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급반등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결국 다음번 데이터가 나올 때쯤이면은 어때요? 급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죠. 네. 자, 아무튼 뭐 발표는 됐고 수치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진 건 사실이다.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자, 근데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CPI가 너무 기대감을 높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발표 예정된 PC가
평범하거나 혹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뭐야 CPI는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PC가 엉망이네 하면서 실망매물 넣을 수 있다. 거기다가 CPI와 PC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PC이죠. 왜? 연준이 금리 결정할 적에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PC란 말이에요. 그쵸? 네, 당연히 PC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PC는 CPI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리해놨습니다. 자, 문제가 됐었던 이 주거비 CPI에서는 비중이 거의 뭐 33%, 40% 엄청 높은 비중이에요. CPI 내에서 주거비는. 근데 이거를 0으로 만든 거예요. 대놓고 사기친 거죠. 자, 그런데요. PC에서는 주거비 비중이 약 15%로 훨씬 더 비중이 줄어들죠. 즉 무슨 말이냐면 PC는 CPI 대비 주거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거비 제로 이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비중이 낮으니까. 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CPI는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가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PC는 지출 총액이에요. 즉, 가격 곱하기 수량이란 말이에요. 산정 방식이 달라요. 이거 모르셨죠? 네. CPI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낮게 조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PC는 양이란 말이에요. 총액, 지출 총액이란 말이에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 샀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소비가 잘 나왔다고도 지표가 나왔었고, 올해 여러분들, 중산층 이하 서민들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많이 힘들었어요, 걔네들. 그래서 평소에 구매를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복 소비 폭발했겠죠. 그죠? 그럼 지출 총액이 확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의료비 및 보험료. PC의 가중치는 CPI의 2.5배 수준이에요. CPI는 본인 부담금만 측정되고 8, 9%인데요. PC는 고용주가 내주는 보험료랑 정부의 지원금까지 포함돼서 약 22% 비중 차지한다. 근데 이거는 서비스 물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서비스. 음.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ISM 서비스 물가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 뭐 발표가 돼봐야 알겠지만 대충 예상해 봤을 때 PC의 상방 압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CPI는 가계조사 기반이야. 가계조사 기반이라서 누락되는 것도 있고 또 추정치가 그러니까 추정치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그런 비중이 클 수 있는데 PC는 기업 보고서 내지는 행정 데이터 기반이라서 실제 소비 규모를 직접 반영이 되고 그만큼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객관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PC이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되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PCE 발표 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네, 보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국장의 경우에는 국장은 23일 비중 축소 그리고 미장은 22일 비중 축소 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만약 높게 나오면 이거 올랐던 거 다 토해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차트를 볼까요? 차트를.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나스닥 종합지수인데 제가 선을 딱 그어놨어요. 이 추세선 그어놨는데요. 자, 이 고점 그리고 여기 저항 받았던 거 보이시죠? 저항 받고서 다음날 큰 폭의 개파가 했잖아요. 그죠? 저항선 맞죠? 자, 고점과 고점을 이었더니 여기를 지지도 받았다가 시초가였다가 빠졌다가 돌파가 나왔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맥점을 돌파했으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되겠어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날 개파락 출발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개파락 출발은 저점 매수 찬스라고 봐요. 즉, 저는 월요일 날은 저점 롱뷰. 자, 음, 월요일 날 나스닥 월요일 갭 하락 또는 장 초반 하락 파동 가능성. 다만 조정 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네. 그리고 조정 시 저점 롱뷰. 단기 관점.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100점을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 하러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보면요 딱 걸려요. 자, 여기 고점, 여기 보시면은 이날 갭상승 출발했는데 시초가 갭상승 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쭉 미끄러졌죠. 미끄러졌다 올라왔잖아요. 네, 이제 여기도 저항선이란 소리예요. 네, 매물대. 그래서 딱 찍고 빠졌었기 때문에 그 선을 기준으로 이어보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딱 부딪혔죠. 물론 부딪혔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은근히,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이게 또 확률인데, 확률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추세선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딱 이렇게 돌파가 아니라 딱 키스로 마감을 했어요. 혹은 돌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선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방 추세선이 있는데, 이 추세선에 딱 닿으면서 마감을 하거나 혹은 돌파하면서 마감했을 때 100%는 없어요. 네. 닿으면서 마감하고 다음날 바로 급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돌파하고 나서 바로 급락을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진짜. 네. 페이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딱 닿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때 나스닥 100 지수도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저점 찍었기 때문에, 저가 그때 원래는 반등시 쇼표 보고 있을 때였잖아요. CPI 발표하는 날, 하기 전날 반등시 쇼표라 그랬는데 CPI가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롱이 나와버린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브리핑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맥점을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솔직히 말 된다.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라고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죠? 네, 맥점을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딱 종가 기준으로,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잖아요, 요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CPI 발표까지 하루 남았으니까, 그래도 차트가 일단 좋게 끝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개파라 출발하고,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조정이 너무 깊어지면 이거는 안 돼요. 여기서는 깊어지면 좋을 게 없어요. 네. 여기서는 반드시 조정폭이 얕아야 됩니다. 얕고 지지받을 자리 지지받고서 딱 올라가 주면은 얘는 추가 상승도 볼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여기 롱타임 맥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요 정도까지. 한 번 올라가면, 네, 올라가면 요 정도.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도 저항선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한 번 더 올라가면 여기 딱 부딪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23,500포인트 부근, 여기서부터 만약에 미국 주식을 들고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비중 줄여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주식을 비워도, 그러니까 단기 매매 관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주식을 비워도 좀,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는. 네. PC가 진짜 뭐 높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작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죠. 애매할 때, 모를 때는 그냥 관망하라고. 애매할 때는 그냥 현금이 짱이에요. 뭐 롱도 숏도 애매하고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저는 하루 정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올라갈 경우에는 여기 요 정도. 지금 그러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긴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보고 있고, 너무 길게 보는 거는 지금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죠? 네. PC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PC 발표를 했는데 정말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제한적이야. 급락을 하지 않아. CPI 이후에 나왔던 이 장대 양분을 안 깨. 그러면 얘는 긍정적이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 발표되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최소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국장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거 코스닥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 저항선 부딪히고 빠졌어요. 여기는 저점, 저점, 저점. 그죠? 매우 신뢰도가 높은 추세선이죠. 찍고 딱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종가, 시초가, 시초가, 여기 저가. 매우 아주 중요한 여기도 황금 맥점이에요. 황금 맥점 종가 기준으로는 딱 키스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 근데 이제 월요일 날 미증시 때문에 갭 상승 출발할 거 아닙니까? 갭이 뜨게 되면 대충 요 정도 여기 맥점이니까 건드리겠죠. 그죠? 그럼 시초가 여기를 넘거나 혹은 딱 달라붙게 되면은 장 초반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조정폭이 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보시면은 얘는 사실상 안 좋게 끝이 났었죠. 코스피는 저점, 저점, 저점. 딱 거기서 밀린 거예요. 코스피가. 그리고 고점, 고점 여기를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탈을 해버린 거라고. 근데 솔직히 코스피는 안 좋게 끝이 난 게 맞아요. 여기 얘가 가려면은 최소 여기를 넘어갔었어야지 이렇게. 그죠? 근데 돌파를 못하고 빠졌거든. 근데 미증시 때문에 일단 얘도 갭상승 출발할 거예요. 하게 되면은 어디를 건드려요, 여러분들? 여기가 저항대니까 여기랑 여기랑 돌파시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왔는데 돌파를 못하고서 예를 들어 대충 뭐 이렇게 꼬리 달고 마감했다. 돌파를 할 자리를 돌파 못했다. 그럼 부정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방향성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맘 놓고 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막 강력 롱을 외치던 지난 10월 이럴 때 그때 너무 좋았잖아요. 계속 계속 매수 사인 들었을 때 회전 팍팍 시켜드리면서 했을 때. 근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확실히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10월 달에 대응할 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시장이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잖아.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계속 이러고 있잖아. 박스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비중을 막 왕창 가져가는 게 부담스럽다. 쉽지 않은 그런 장세다. 음.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치고 가다가 적당한 선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고점 쭉 높여주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딱 찍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 땡큐죠. 그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올라가다 보면은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 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탄력이 둔화됐었죠. 그러다가 얘는 저점을 한번 더 깨고 나서 날아갔었다고. 그죠? 이때는 얘가 고점을 하나, 둘, 셋을 찍고 나서 올라갔었어. 팬데믹 때는. 지금은 코스피 고점 몇 개예요? 지금도 하나, 둘, 셋이라고. 그죠? 차이점이 있다라면 아직 뭐 차이점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은 일단 아직은 저점이 낮아지진 않았죠. 그죠? 지금은 저점이 낮아지진 않았고 네. 팬데믹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세 번째 고점이 여기잖아. 그 전까지는 코스피를 봤을 때 전저점 부근 딱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었거든요. 한 번 더 여기를 찍으러 왔어. 그러니까 고점 3개, 저점 3개 만들고 갔다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네. 지금은 고점은 3개인데 저점은 하나, 둘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 저점이라고 볼 수 없죠. 모르죠, 아직까지. 아직은 긴장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렇게 보고요. 야간 선물이 어디 갔니? 야간 선물이 1.45%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매우 높은 확률로 야간 선물이랑 비슷하게 코스피가 갭을 띄웁니다. 코스피 200이. 네. 실제 야간 선물이 1% 띄우면은 다음날 시초가도 1% 전후 살짝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아주 간혹 가다가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한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도 다음 주에 1%에서 1.5% 사이 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참 참고로 전체적으로 쭉 훑어드리면은 나스닥 보시면 결국 여기 넘어갔습니다. 쇼타임 맥점. 여기도 넘어갔습니다. 쇼타임 맥점을 두 개나 한 번에 넘겨준 겁니다. 잘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브리핑 때 언급했던 내용 주봉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주봉이 진짜 예술로 끝이 났어요, 지금. 주봉만 보면 진짜 너무 좋죠, 얘네들. 보십시오. 네. 어디서 지지받았어요? 제가 원래 이 음봉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숏 본다. 어디까지 본다? 20주선까지 보자 그랬는데 20주선 근처까지 갔었었죠. 갔다가 이제 끌어올라가니까 종가가 올라가니까는 이평선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거의 20주선 찍고서 지금 급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았고 종가도 멋지게 관리를 해준 거라서 솔직히 추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100지수 주봉이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 똑같이 너무 잘 끝났어요. S&P 500 볼까요? 마찬가지. 그 다음 나스닥 선물 연결 얘는 심지어 양봉이야. 나스닥 선물은. 네. 얘는 이번에 월물 차트죠. 네, 얘도 양봉입니다. 그래서 주봉만 봤을 때는 얘는 뭐 어딜 봐서 추세가 끝나요. 얘는 지금 쌍바닥 예쁘게 찍은 거 아니야. 한 번 더 가야 되는 차트예요. 근데 되게 애매했던 게 이 반등이 뭐에 의한 반등이다? CPI 구라. 사기친 거죠. 사기친 CPI 때문에 그로 인한 반등이라서 이 찝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봐야 이게 진짜 찐 반등인지 PCE 따위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물가 따위는 무시하고 정말 올라갈 거였으면은 그러니까 올라간 것인지 그죠? CPI가 사기이건 말건 우리는 산타랠리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 볼 거다 라고 하면서 올라갔으면은 PCE 나오고도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진짜로 CPI 사기에 따라서 사기친 거에 따라서 그냥 개미들을 꼬시기 위해서 즉 불트랩 그죠?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불트랩 성격의 상승이면은 PC 발표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불가.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